집에서 홈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가락 2개, 중지와 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먼저 검지는 아이크림 하나만 제대로 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밑처짐 생기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대부분 수술을 고민하시다가 수술을 생각하시면 좀 무섭잖아요. 아, 수술을 하기 전에 혹시 피부과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으로 이거는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꺼내세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얼마 전에 50대 남자가 눈밑 지방 수술을 하시다가 실명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술을 마음 먹으셨다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뒤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우리가 뱃살이 처지면 어떻게 하죠? 바로 다음날 윗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지방이 처졌으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2개, 중지와 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먼저 검지는 눈썹을 누른다는 듯이 가운데에 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중지는 코 옆에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크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손가락 2개는 다른 근육, 예를 들어서 이마 같은 게 사용되지 않도록 꾹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빡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최대한 눈도 크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랑 눈싸움 하듯이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아, 못하겠어 할 때 한 번 감아주시면 돼요. 이게 한 번이고요. 20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난 좀 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5까지 같이 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자, 다 해보세요. 5. 이렇게 하면 눈둘레근 아래쪽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거든요. 이렇게 20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눈을 뜬 후 시선을 살짝 위에 45도 정도 바라봐 주세요. 근데 너무 크게 떠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거나 이렇게 눈이 쏙 들어가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딱 45도 살짝 위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 검지를 눈 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 한 세트고요. 이것도 이렇게 20회 해주시면 돼요. 이경규가 눈 돌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몇 살이세요, 피디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긴 한데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혼자 몰래 하시고요. 눈을 돌리게 되면 어디 근육이? 네. 눈 둘레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얘네가 힘을 딱 버텨주면 나오려고 막 밖으로 밀치는 지방층을 다시 들어가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잠 못 자면 다음날 쾌하잖아요. 바로 림프액이 쌓여서 그렇거든요. 림프 마사지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그냥 맨손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옛날에 설명드렸던 바세린 같은 거를 눈 주변에 바르시고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피부 자극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요. 눈을 타고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뺨 가운데쯤을 같이 쭉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턱까지 이어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눈썹 앞머리부터 눈썹을 따라서 바깥쪽까지 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림프는 귀 앞쪽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 앞쪽까지 따라서 쭉 다음으로는 목을 타고요. 그리고 승모근까지 쭉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한 5분 정도 하시고 나면 눈 주변이 훨씬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운동과 지금 마사지 하시면 한 10분 정도거든요. 하루 10분 투자로 눈밑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거를 따라 했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운동은 한시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40대 이하인 분들, 아직 탄력이 남아있고 피부 지방이 많지 않은 분들은 하시면 분명히 효과 보십니다. 50대, 60대 분들은 해볼 만한 수술은 좀 그렇고 네. 시술 같은 것도 있을까요? 눈밑 지방을 줄이고 싶다 하면 지방 분해 주사 혹은 실,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해보실 수 있고요. 내가 탄력을 조금 더 주고 싶다 하시면 고주파 시술이나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케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술은 또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피부과 한번 오세요. 제가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그럼 그걸 해보고 나서 네. 수술을까지 고려해봐도 괜찮겠네요? 네, 물론이죠. 정도가 약한 분들은 이러한 간단한 시술로도 꽤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고 나셔서 심해지시면 그때 수술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처짐이 있으면
확실히 좀 늙어 보이나요? 한 10년은 늙어 보일 수 있죠. 지금 한번 거울을 보시겠어요? 눈 아래를 살짝 당겨보시면 약간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시면 눈밑 처짐이 좀 있으신 겁니다. 심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늙어서죠. 우리 눈을 보면 이 눈은 지방이 싸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술이 문제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리고 목이 엄청 말라요.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반증이에요. 물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요. 여기다가 간이 이 술을 잘 분해를 못할 경우엔 눈 밑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눈밑 처짐이 심하면 간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눈밑 처짐이 있으면 그 다크서클도 좀 짙어 보이나요? 그쵸. 눈밑도 처졌지. 거기다가 어둡기까지 하지. 그러면 좋기 30년은 늙어 보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인데 난 눈밑 처진 것도 없는데 눈밑이 까맣다 하신 분들은 피부의 문제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게 되면 혈관이 비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어둡게 보이고요. 또 눈 가려움증, 아토피 같은 게 있어서 눈을 자주 만지시면 눈 밑에 착색이 남아서 검게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내가 왜 눈밑이 검은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눈 아래를 펴주세요. 이렇게 폈을 때 눈밑이 좀 밝아진다 하시면 눈밑 처짐 때문에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눈밑 처짐 애초에 안 생기면 되잖아요. 그걸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피부와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집에서 홈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크림 하나만 제대로 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밑 관리의 핵심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두 번째 펩티드, 세 번째 레티놀, 네 번째 카페인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 성분을 다 담고 있는 제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 닥터 디퍼런트 비타 리프트 에어 아이앤넥 크림. 이름이 좀 길죠? 눈에도 쓰실 수 있고 목에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레티놀 제품은 말씀드렸죠?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되는 거. 피부 뒤집어지고 따가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새끼손톱 반만큼만 짜셔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 아랫부분과 눈 바깥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곳 바로 눈두덩이까지. 눈두덩이까지 해야 되는 이유? 생각보다 피부과 오시면은 눈두덩이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눈두덩이 주름이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렵기 때문에 눈두덩이 주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발라주시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림프 마사지 같은 걸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 여기 어깨까지 하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레티놀 혹시 욕심내서 사용하시다가 따가우신 분들은 일주일 꼭 쉬어주시고요. 다시 시작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손톱 반만큼, 그리고 매일 쓰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씩만 우선 써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그때 데일리로 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가장 많은 게 피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피부 트러블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팔 안쪽에 부드러운 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살이거든요. 그 부위에 먼저 소량 발라보시고 12시간 지나도 문제가 없다 하시면 얼굴에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붉고 약간 가려운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따가움이 좀 심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레티놀을 사용을 아예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미련이 있다 하시면 농도를 더 낮춰서 사용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선생님, 마지막 카페인 빠졌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 방법을 가져왔어요. 우리 집에 녹차티백 하나씩은 있으시죠? 물에 한 10분 정도 우렸다가요. 화장솜을 살짝 묻혀서 냉장고에 밤 동안 넣어두세요. 그럼 차갑게 되시거든요. 그걸 일어나자마자 눈 위에 10분 정도 올려두시면 이 카페인 성분 때문에 붓기가 훨씬 잘 빠지면서 눈 주변이 맑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눈을 비비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죠. 눈은 함부로 절대 비비시면 안 돼요. 봄철에 특히 알레르기나 아토피 있는 분들은 눈 가려워서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왜 가죽 제품을 계속 만지다 보면 미세한 주름들이 많이 가거든요. 눈 아래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눈 아래 피부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주름도 더 쉽게 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색소 침착도 남아서 다크서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려운데 대체 어떻게 참아요?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요.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갑잖아요. 이거를 살짝 대고 계세요. 그러면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긁는 것보다는 차가운 걸 대고 있거나 차라리 이렇게 탁탁탁 때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조한 분들은 아시죠? 가려움증이 더 쉽게 생기는 거. 가렵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바세린이나 비판텐을 갖고 다니면서 눈 주변에 수시로 발라주시면 훨씬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거, 눈 아래뿐만 아니라 이것도 눈두덩이도 같이 꼭 발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눈 위에도 생기면 이 아래에 처지는 거랑도 연관이 있나요? 그쵸. 연관이 있죠.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통 근육이 이 동그란 게 다 같이 노화가 되지 아래쪽만 노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눈 밑 처짐이 좀 심하신 분들은 눈 위에 주름도 많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뭘까요? 바로 여자들 리무버 쓸 텐데요. 아이 리무버 쓰실 때 화장솜 묻혀서 빡빡 닦아내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묻히셔서 한 3분 정도 올려놓고만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한 번만 닦아내고 아이라인 쪽만 한 5번 정도 살짝만 닦아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클렌징 오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닦아내요. 이걸로도 충분하거든요. 리무버로 빡빡 닦아내시면 눈 주변이 훨씬 더 늙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단 10분 만에 눈 밑 케어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피부가 처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더라도 오늘 가르쳐드린 방법 꾸준히 따라하시면 피부 노화를 늦추실 수 있습니다. 탱탱했던 피부가 처지면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피부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 피부 좋아정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